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잘할수록 즐거운 거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롤을 이렇게 우르프 모드 할 때만 잠깐씩 하거든요. 근데 우르프 모드를 하면 즐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롤을 잘하는 편이 아니고 그냥 뭐 거의 1년에 많이 해봤자 한 20판 하나? 뭐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우르프 모드 할 때 가끔 좀 머리 이제 식힐 겸 그냥 한두 판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재밌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잘하면은 여유가 생겨요. 뭘 하든지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잘해본 경험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오타쿠 같이 뭔가를 좀 깊게 빠지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남들이 이제 올라가지 못한 영역에 많이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제가 뭘 잘하는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좀 괜찮게 했던 그런 분야가, 개발이랑 상관없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직업 제의를 받을 정도? 거기까진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학원을 차릴까 그쪽으로 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30살 때.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더 좋다 해가지고 제가 선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뭘 하든지 약간 좀, 그러니까 저는 그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들 만나고 막 술 마시고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잠깐 뭐,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다고, 거진 집에 있거든요. 집에 있던지 여행을 가던지. 여행을 갔을 때도 여행 가면 또 재밌게 돌아다니긴 하죠.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뭔가 이게 그냥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쉬라고 해도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유튜브 보고 책을 좀 읽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 선에서 쉬고, 그런 입장에서 좀 생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2시간, 한두 시간 정도 침대에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이런 게, 왜 인생이, 어떻게 해야 인생이 좀 재밌고 즐거울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즐거운 포인트들이 뭐냐면,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그냥 특이한 게 아니고 좀 더, 이 사람 진짜 잘하는데? 라는 인정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사회 보편적인 통념적인 그런 것들을 깨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식 혁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약간 실리콘밸리가 고전적인 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 틀을 깨트리면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의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인터넷을 이제 아프리카나 오지 같은데 이렇게 띄우려고 하면 이제 전용선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엄청 크니까 그 대륙에서 그 오지까지 이렇게 전용선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오지에도 충분히 이렇게 인터넷 공급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다 보면, 이게 처음에 뭐 페이스북에서는 드론을 띄운다 그랬고, 구글에서는 벌룬을 띄우려고 막 연구하고 막 그랬고, 테슬라는 인공위성을 띄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스타링크가 지금 이 분야에서는 선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기존의 전용선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위에서 무선으로 이렇게 쏴주는 방식으로 아예 방식 자체를 다르게 하는 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봐요. 그래서 제가 약간 되게 재미있어하는 작가들 보면, 제가 약간 북유럽 미술 중에 초현실주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작품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작품들. 약간 베르세르크에서 나오는 베에리트 같은 약간 그런 독특한 화풍. 근데 이게 16세기 미술이에요. 16세기 미술 아니면 프리다 칼로 같이 약간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그런 방식대로 좀 이렇게 승화시키는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초현실주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취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독특한 발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런 어떤 재미가 있는 반면에
뭔가 즐거우려면은, 그러니까 저것도 그림을 잘 그리니까 되게 아름답고 흥미로운 건데, 그림을 되게 못 그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담고 싶어 하는 메시지 한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도 별로 흥미를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흥미를 느낄 만큼의 매력적인 그림체로 그게 잘 나왔다는 거지. 회사 생활이 고통스러운 거? 회사 생활 임원진들이 나 회사 못 다니겠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임원진들보다 말단 사원들이 죽겠다, 상사 새끼는 어쩌저쩌고 하고 꼰대가 어쩌저쩌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보면은 끼케야 대리끝까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부장급이 저 사장 새끼 개새끼 막 이런 경우보다 오히려 말단일수록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가 낮으니까 그 회사에서. 근데 아무도 여러분들 강제로 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일하는 곳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야. 사실은 너무 슬픈 일이고, 그런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6일 가까이 일을 하는데 그곳이 고통 그 자체라면 사실은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나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너무 힘들지. 사실 힘들고, 뭐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곤란한 질문하고 막 좀 약간 이건 아닌데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또는 뭐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다음 주에 가면 또 리셋돼 있고, 그럼 다시 또 바꿔줘야 되고, 뭐 멘탈 나가서 막 뭐 정신적인 막 그런 힘듦을 호소하는 그런 친구들도 이제 막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멘탈도 같이 잡아주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 체험 삶의 현장 같은 삶을 살고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직업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좀 즐거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결과가 잘 나오고 그 과정들의 이 친구들이 개선하는 속도가 달라지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보람을 느끼는 건, 그리고 조증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즐거울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중간중간 즐거운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그래, 나는 이 직업을 하면서 성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그냥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 잘 나오면은 그냥 행복한 거고, 자꾸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면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이란 것도 결국에는 우울한 그 어떤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반려동물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회사 생활 자체에 되게 환멸을 느끼고 너무 힘들다, 또는 내가 어떤 일적인 거, 내가 부족한 능력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힘들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노력만 한 게 없어요. 남자들이 특별한 매력이 없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일본에 되게 유명한 사이코패스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일본에서 희대의 연쇄살인마인데 100kg 넘는 체구, 수수한 외모, 이런 수수한 외모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막 뛰어난 외모는 아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간의 취향이 다양해서 뚱뚱한 여성들에게만 흥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게 성적인 끌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제 전문적으로 모인 카페들도 있고, 그런 밴드 같은 것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것처럼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미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왜 그 남성들을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을 할 수 있었냐면, 남성이 가진 심리적인 그 부분을 굉장히 잘 꿰뚫고 있어요.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끌리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성들도 똑같은 게, 어떤 그 진짜 양아치인데 되게 가오 잘 잡고 이런 사람들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되게 위험한 남잔데 그런 사람들한테 더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신창원도 도운 사람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뭔가 이게 도덕적으로 훌륭하진 않더라도 뭔가 저 사람한테 끌린다라는 게 있는 게 그 본능이거든요. 여성들은 찐따들한테는 그러니까 찐따들한테는 희생을 절대 안 해도 약간 건달 양아치한테는 오히려 더 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험함과 상관없이 이 멋있는 게 있어.
그 여성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멋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남성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성들한테 더 끌린다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인 심리학적인 거예요. 연애 심리학적인 건데, 이게 그런 것처럼 이게 별로 특별한 외모가 아니라도 막 끌리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본능의 영역을 이런 연애 같은 거랑도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 해석은 물론 이상한 해석이죠. 뭐 왔다 갔다 하는 해석인데 혼자 하는 생각들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행복을 하는 게 내가 행복하다 나 자신을 이렇게 다잡아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국엔 타인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반작용 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성과가 잘 시험을 잘 보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잘 나오면 그 다음 시험에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 연봉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빠지는 이유가 첫 번째 투자가 성공을 한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그게 재밌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또 할수록 더 발전이 돼요. 인간은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개체들보다는 확실히 더 발전되죠. 그러니까 맛집 사장님이 어떤 이렇게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처음에는 좀 느리게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회전율이 빠르겠는데? 라고 해서 빠르게 더 메뉴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르게 먹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인정 욕구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인정을 받아야 그게 원동력이 돼서 그 다음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을 올해는 특별하게 많이 높였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뭔가를 했는데 내가 봐도 잘했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꾸밀 수 없는 그런 인정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노력을 해서 뭔가 잘 되는 경우는 없고 그냥 제대로 노력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노력한 사람이 성과가 좋고 그러면 그게 원동력이 돼서 번아웃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 어떤 성과를 위해서 더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심도 있게 그 상황을 성공시키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쿠팡 같은 기업들이 계속 더 쓰게 되는 이유가 저도 쿠팡 초반엔 안 쓰다 많이 쓰게 됐는데 로켓 배송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엔 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쿠팡이 인공지능으로 추천해준다든지 내가 자주 쓰는 거를 좀 더 리스트업해서 위쪽으로 정렬을 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고 이러면은 나는 맨날 사던 거 그리고 내가 사려고 하던 거를 찾아가는 루틴이 좀 더 짧아지니까 더 그걸 많이 쓰게 되고 그런 식의 어떤 정기 배송도 신청을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반품에도 아무래도 관대한 반품 정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불편함들을 모아서 빅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거를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쿠팡은. 그래서 동네 마트에서 환불받는 것보다 쿠팡에서 환불받는 게 훨씬 편하고 쉽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쿠팡은 점점 더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물류도 더 많은 그러니까 수요 공급,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수요를 더 많이 예측을 해가지고 더 싸게 많은 제품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 쿠팡 입장에서도 더 많은 마진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발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연봉자가 돼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고연봉자가 남들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으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구정 연휴에도 코딩을 했던 그 친구처럼 연봉 8,000 찍으니까 이 친구는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구정에도 되게 행복한 거지.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에 CEO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정말 성실하고 이 친구는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성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우러러 나와서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말도 없이 거의 3달 가까이 이렇게 항상 일하고 있고 하루 쉬었어요. 딱 하루 쉬고 그렇게 한 90일 동안 하루 쉬는데
약간 물론 지치는 순간들도 있었죠. 그리고 좀 더 빡세게 못했던 시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왜? 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엄청나게 실력 발전을 이룰 거고, 그렇게 실력 발전을 이루면 결국엔 평범한 나 정도의 강사가 더 없을 거고, 지금도 뭐 저랑 똑같은 강사는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더 고연봉이 되면 넘사벽이 되겠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면 돼요. 압도적인 차이. 와, 저건 못하겠다 할 정도로 하면 사람들이 애초에 도전도 안 하거든.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제 목표고, 물론 이제 큰 돈을 벌 수는 없어도 어쨌든 제가 지향하는 삶에는 이게 맞고, 일단은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뭐 약간 이거 되게 그냥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니네가 약간 딱 이런 얘기야. 니네가 팀노바 스타일 문제 있다 그랬지? 근데 어떡하니? 우리 연봉 8천 찍었는데? 이런 느낌? 그럼 누가 맞을까? 네가 맞을까? 우리가 맞을까? 라는 거. 약간 장기하 노래 같은데?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뭐 팀노바 문제 있다고 얘기했지. 근데 문제가 있니? 이런 느낌. 문제 없어. 그냥 네가 멍청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어차피 이거 아니어도 뭐 사실 저는 같이 일하자는 사장님도 많고 워낙에 뭐 사실 뭐 자신 있으니까, 나는 내가 40대 돼서도 모르겠다. 내가 돈이 많으면 노력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노력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전 팀노바 하는 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국내에 없는 결과도 나오고 너무 그런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도 안 쓰고 내가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니들이 멍청한 거지. 니들이 나보다 똑똑하면 좋은 결과 내봐. 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결과로 얘기해. 연봉으로 얘기해. 너네 신입 연봉 얼만데?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그 맛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맛에 하는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싶어. 돈 많이 벌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망한 것 같고, 그건 어째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단, 그냥 실력 결과로라도 그냥 압살하고 싶어요. 그래야 재밌어요. 이게 지금 마약할 때 여러분들이 마약이 무서운 게, 마약이 중독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중독에 빠지는 메커니즘을 보면 이게 엄청난 자극이 오잖아요, 우리 몸에. 그런 엄청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은 도파민이 분비돼 행복하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분비될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맛집 가면 행복하잖아. 그래서 저도 살이 찐 거고. 근데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 너무 행복해. 근데 그거에 100배 이상의 행복이 있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닐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 몸이 항상 그 어떤 기본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몸은 계속 행복하기만 하면 안 돼. 위험해. 슬픈 감정도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조증이 돼도 사실 곤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파민이 나왔을 때 그 쾌감을 100배라만 경험하고 나면 웬만한 행복은 이제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마약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파민이 적당히 분비시키는 방법이 뭘까 하면은,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해버릇하는 거지. 남의 인정을 많이 받는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남이 인정하는 게 꽤 큰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 자살하고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고, 타인이 자꾸 못살게 굴어가지고 자살을 하잖아. 그리고 뭐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있어. 옛날에 되게 웃긴 거 봤는데, 오타쿠나 되게 저같은 안경 여드름 돼지들이 어떤 되게 인기를 얻으려면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막 어디 누가 얘기한 거 들었는데 되게 웃겼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뭐지, 자동차를 5천만원, 중고차 파괴장가 그 사람이 한 얘기인데, 자동차 5천만원짜리 타고 다니면 이성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5천만원짜리 타느니 차라리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시고 4천만원은 성형을 하래. 근데 그 말 보고 진짜 웃겼거든. 여자도 막 재산만 보고 결혼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이혼 관련된 것도 보면은 막 뭐 돈만 보고 결혼하면 돈 없으면 헤어질 텐데,
근데 얼굴이 잘생기고 막 그러면 여성들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 얼굴이 잘생기면 그 사람 자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고 본인들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본인들도 집단 내에서 튀고 싶은데 훌륭하게 우수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사상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면 상대방도 끄집어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향평준화 시키는 거거든, 그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고 싶지만 그 와중에는 자기는 또 잘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인간이 모두 평등하고 똑같은 걸 원한다면 옷도 다양하게 입지 않고 다들 교복처럼 입어야지. 근데 성인들이 진짜 그래요? 안 그러잖아. 다들 자기 개성대로 입잖아. 그게 뭐야? 인간은 자기 개성이나 자기 스타일에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쁜 옷 입고 신경 써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 옷 되게 예쁘다, 옷 되게 멋지다 이런 얘기 들면은 그거를 되게 기분 좋잖아, 내가 신경 썼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고 싶기 위해서는 평범한 노력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무런 능력 없는데 사람들이랑 그냥 수다 떤다고 그냥 그게 되게 행복할까? 나는 별로 안 행복했거든.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살다가 가끔 한 번씩 친구들 만나면 행복한 거지. 매일매일 시덥잖은 얘기하면서 막 아무런 알맹이 없는 얘기하면서 내가 걔네랑 농담 따먹게 하고 그렇게 자주 본다면 행복할까? 난 아니었어.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거의 각자 열심히 살다가 내 친구들도 보면 그 교수 친구도 그렇고 교사 친구도 그렇고 각자 영역에서 최선. 걔는 근데 방학이 있어서 부럽긴 하더라. 근데 그 친구들과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뿌듯하고 좋더라고. 그리고 뭐 가끔 좋은 데서 가서 뭐 호텔도 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나는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아. 그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그리고 재산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재산들이 점점 나한테 나중에 노후 보장도 되고 그 삶의 질도 높아지고 뭐 그럼 좋지. 그러니까 남들과 평범하게 살려면 그들의 상식선에서 사는 게 맞고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으면 다른 상식선에 살아야죠. 부자스럽게 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능을 이렇게 자꾸 초월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조금 더 이런 본능적인 욕구에 집중하고 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열심히 저는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